지금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13%의 손실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투자금을 1,000만 원을 갖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3일 동안 이 1,000만 원이라는 이 투자금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액적으로도 손실이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손절을 했으면은 40만 원 손절을 하면 끝날 거였을 것을 여기까지 끌고 가면은 130만 원을 손실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3일이나 더 시간을 낭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죠. 손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손절을 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이제 뭐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손절을 안 하고 버티니까 다시 올라오더라 라는 이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제 손절을 못하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나 이제 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논외로 하고, 이제 스윙이나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절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 자리에 어떤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손절하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매매를 하면서 이제 어떤 관점으로 손절을 하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이제 매수를 하는가, 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는 영상이 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경보제약이라는 차트예요. 자, 위에가 이제 15분봉이고요. 아래는 이제 1분봉인데, 제가 이제 분봉을 보고 손절을 잡는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손절을 하려면 내가 손절가를 어디를 잡고 매매를 할 건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매수매도 타점을 찾는 방법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제 과거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분봉상으로 이런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좋을까, 이런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15분봉의 121선은 대략 한 5일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는 이제 11월 8일입니다. 이제 일봉은 보지 않고 이제 분봉만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분봉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흐름상으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하나, 둘, 한 3일 정도 받고 이제 5일선을 살짝 터치하고 왠지 내일은 급등이 나올 것 같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가 베팅을 한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목표가죠. 목표가는 이제 요 정도이고, 이제 손절 라인은 저는 요 구간이 깨지면 손절을 할 것 같아요. 자, 목표가를 여기로 잡고 이제 손절가를 여기로 잡는다고 했을 때, 자, 이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갭이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바로 갭이 떨어져서 지금 이 손절가로 이렇게 잡아놓은 구간을 살짝 터치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살짝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 봉을 볼까요? 예, 그 다음 봉에 이제 손절가를 살짝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아, 요거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은 손절가를 잡아놨다 하더라도 터치를 살짝 깼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그 개인들을 학습을 시켜 놓은 건데, 이런 기억들 때문에 자꾸 이제 손절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제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설정한 가격대가 있으면은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일단은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흐름을 볼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를 이탈을 했다라는 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다음 봉에서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구간을 깼다라는 것은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손절가를 잡으실 때는 그냥 아무데나 손절가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구간으로 잡아야겠죠. 이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 전
전 저점도 깨졌지만은 이 5일선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을 5일선으로 기준을 잡아놨던 이 선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나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이유로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더 내려가기 시작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까 말까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버티면은 자꾸 올라가는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손절을 못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여기를 이탈을 했으면 손절가로 잡아놓은 곳이 이탈을 했으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한 4% 정도의 이제 손실 구간이 나왔는데 손절을 했다 치고 그러면은 어디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보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 손절 구간이라 함은 이제 지지와 저항을 보고 중요한 자리라고 판단이 되는 자리에서 손절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종목 다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손절가를 돌파를 하는 시점에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는 여기서 했고 목표가는 여기를 잡았고 그리고 손절가를 여기를 잡아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탈을 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향후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손절가 잡아놓은 부근을 이제 다시 돌파를 하면은 제가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계속 하락을 했죠. 지금 하루가 지났고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자, 그 다음 3일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13%의 손실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투자금을 1,000만 원을 갖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3일 동안 이 1,000만 원이라는 이 투자금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액적으로도 손실이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손절을 했으면은 40만 원 손절을 하면 끝날 거였을 것을 여기까지 끌고 가면은 130만 원을 손실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3일이나 더 시간을 낭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도 돈이지만은 기간에 대한 손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손절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지금 4일째가 지나고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물론 장중에 요거를 바로 잡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종목을 보고 있어서 올라올 때 여기서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다시 잡았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10% 정도 이제 수익 구간이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손절을 했을 때 40만 원의 어떤 손실이 났지만 여기에서 재매수를 했을 때 목표가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10%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10%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해서 960만 원의 투자금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뭐 대략 한 96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났겠죠.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수익인 거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여기까지 이제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수익금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마이너스 13% 갔다가 본전까지 왔는데 이거를 그냥 들고 있기는 쉽지가 않죠, 심리적으로.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평단도 이제 더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여유롭게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제 심리적인 상태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여유로움도 좀 생길 거고요. 또 그 이후로 평단도 낮고 이제 하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주반도체라는 차트인데 5일선을 터치하고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종가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도 지금 이 전 저점인 요 구간을 이제 손절가로 잡고 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그 다음날 뭐 대략 한 2% 정도의 이제 그 수익 구간이 나오긴 했는데 뭐 이때 정리를 안 하고 이제 버텼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 이제 손절가를 이탈을 했죠. 그러면은 요때 그냥 이제 손절 라인을 정했으면은 일단 반이라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이 보시면은 또 이렇게 손절가 살짝 터치하고 올려놨어요. 그런데 다시 빠졌고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요 이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전 저점을 깬다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저점의 기준을 좀 중요한 자리를 잘 찾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단식으로 봤을 때 이 전저점을 깬다라는 것은 이제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후에도 지금 이 중요한 구간을 버텨주나 싶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아까랑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세력들의 어떤 개미들을 좀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은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5일 동안 이제 괴롭히는 거죠. 개미들을. 자, 요때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터치를 했어요. 그럼 요때 이제 다시 좀 지켜보다가 요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저라면 이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중요한 자리, 지지 구간을 돌파를 하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 된 거예요. 아니, 주식은 늘 똑같습니다.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서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지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 선을 깨지 않으면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간단한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그 기준으로 손절 가격을 잘 잡으면은 사실 뭐 손실을 그렇게 크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손절가를 잘 잡게 되면요, 금액적인 손실도 줄이지만은 이 기간의 손실도 많이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무조건 이익입니다. 다만 이 손절가를 제대로 잡으려면은 차트를 어느 정도는 좀 볼 줄 알아야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셔야겠지만은 뭐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스탑로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볼 줄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얼마든지 잘 아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매수매도 타점 찾고 손절가 잡는 것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 차트나 띄워놓고 봐도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랜덤으로 한번 그냥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면 어디를 손절가를 잡을까요? 일단은 가장 가까운 저점 여기를 손절가로 잡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을 긋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을 긋고 이제 보니까 지금 살짝 좀 하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한 여기쯤을 이제 목표가로 잡고 진입을 할 수 있다. 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요 차트를 본다. 자,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일봉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봉상으로도 좀 너무 예쁜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요, 요 구간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7880이죠. 그러면은 내일 시가를 보고 오늘의 종가를 깨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가와 갭이 크게 뜨지 않고 시가를 깨지 않으면은 저는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매수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일봉상으로 차트가 좋고 좀 이격이 있어서 약간 이제 분봉상으로는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니까 이 가장 이제 고점에서 이제 손절가를 잡는 게 겠죠.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요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좀 매매를 해보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가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제 이거를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손절가가 어딘지 정확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자꾸 이렇게 들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학습이 돼서 그것 때문에 손절을 못하게 된다. 근데 그런 어떤 패턴들은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모든 차트들을 보시면은 이제 세력들의 이런 학습을, 이제 대부분의 차트들이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고점에서 이제 손절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손절가를 잡았으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는 이제 손절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했을 때는 금액에 대한 손실도 줄일 수 있지만 기간에 대한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소 4일에서 5일 동안 물려있지 않고 그 돈으로 매매를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겠습니까? 시간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꼭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손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손절을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이런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내가 이제 손절가를 잡아놓은 구간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손절을 하고 그 1분, 5분 있다가 바로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손절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습관을 들이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늘 여러분들께서 힘든 부분은 그래도 아직 좀 차트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설명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대입해 보려고 하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것도 올라갈 만한 종목을 또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수익이 나시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카페로 연결되는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제 카페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을 읽고 등업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이제 주식 교육 영상이 이제 수십여 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은 그런 영상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자료가 이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등업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카톡방 링크도 드려요. 그럼 거기서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리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쉽게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기도 하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이제 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셔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모르시는 것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궁금한 것들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도 하니까 이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